네, 이번 시간은 4편 제3보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보험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3보험의 정의 및 구분인데요. 제가 이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기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고요. 지난번처럼 우리 분홍색으로 표시된 거는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부분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기존에 출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험은요 크게 세 개로 나누거든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리고 제3보험이에요. 그래서 제3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어떤 공통되는 부분들을 하나의 보험 종목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까맣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다. 저희가 그레이존이라고 해요.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정액보상이고요. 손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제3보험은 정액보장도 실손보장도 같이 있는 보험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3보험은 2003년에 보험업법의 전면 개정으로 도입이 된 그런 보험인데요. 최근에 시험 문제에 거의 나오지 않았던 부분인데 잘못된 지문으로 1977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게 틀린 문항으로 고르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체크해 두시고요. 생명보험은 사람의 신체를, 그리고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또는 재물을 담보하는 보험인데 제3보험은 그 두 개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구분, 제가 별표 3개 해놨죠.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제3보험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상해와 질병과 간병. 상해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첫 번째, 우연해야 돼요. 고의적이거나 계획돼 있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급격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일어나야 되고요. 세 번째, 외래 사고여야 돼요. 몸 내부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상해로 보고 그 치료 비용을 보장하고요. 질병은 거꾸로죠. 몸 안쪽에서 질병이 생기면 진단, 입원, 수술, 통원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요. 간병은 혼자 생활할 수 없을 때 남의 도움을 받는 간병에 대한 보장을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만 제3보험에 해당된다. 간병보험 빠졌죠? 틀렸고요. 노후생활에 필요한 연금 자금을 마련하는 보험도 해당된다. 이것도 틀렸죠? 이 부분은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납니다. 다음 중 제3보험에 해당하는 것만 바르게 고르시오. 박스 안에 여러 개 넣어놓고 고르라든지, 다음 중 제3보험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해서 고르라고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는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해, 질병, 간병 꼭 기억하시고요. 자, 제3보험이 법적으로 상법적인 측면에서, 보험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느냐. 상법상으로는요, 제3보험이라는 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법에는 제3보험이란 용어 자체가 없고요. 얘는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냐면 보험업법에 정의되어 있고요. 상법 안에 그나마 제3보험 중에 정의되어 있는 게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결국 간병보험은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이고요. 이 상위 개념이 뭐냐면 사람 인자 써서 임보험이에요. 임보험은 뭐냐면 생명보험, 그러니까 사망에 관련된 보험이 되겠죠. 상해보험, 질병보험을 합쳐서 우리가 사람과 관련된 임보험이라고 하고요. 상법상의 생명보험, 사망보험의 경우에는요. 사망을 담보로 할 경우에 세 가지의 사람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두 번째,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와 같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보험 가입하게 되면 보험 범죄 우려 같은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로 하고 있어서 시험 문제에 다음 중 상법상 생명보험의 사망보험이 무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나와요. 그때 이제 많이 등장하는 지문이 신용불량자인데요. 신용불량자는 해당되지 않고요. 심신박약자라고 하더라도 의사 능력이 있거나 본인이 선택할 수 없이 단체보험 안에 하나의 피보험자로 들어가 있을 때는 허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나온 문제 한번 보시면 제3보험 중 보험업법과 상법에 동시에 근거가 마련된 보험은 결국 무슨 문제냐면 상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간병보험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두 가지고요. 질병보험은 상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상해와 질병은 분류되죠. 간병이 분류되지 않고요. 보험업법에는 간병보험에 대한 정의가 없다. 전부 다 있고요. 임보험은 제3보험의 하위 개념이다. 오히려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보험업법상으로는 어떠냐? 제3보험은 보험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업을 3개로 나누죠.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이거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서로 겸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제3보험만 2개를 같이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생명보험에는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손해보험에는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재보험 같은 재물보험들이 있고 제3보험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상해, 질병, 간병이 있죠. 제3보험은 독립된 하나의 보험입니다. 생명, 손해, 제3 독립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제3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별도로 독립된 제3보험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해당 보험에 대해서 모든 허가를 받고 있는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생명보험 자격 도전하시면서 제3보험을 같이 공부하시는 이런 개념이에요. 시험 문제에는 밑에 보면 제3보험은 생명보험의 한 부분이다? 아니에요. 독립된 하나의 보험이고요. 연금 전문 판매회사, 자동차 전문 보험회사 이거는 단일 종목 전문회사이긴 한데 그래서 앞에 독립적인 연금 판매 전문회사에서 독립적인이라는 걸 넣어서 헷갈리게 지문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독립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단일 종목이 아니고요. 제3보험회사라고 하는 하나의 보험 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는 거. 이 2개는 안 된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 이 보험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 종목별로 손해, 생명, 제3 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시험 문제에는 계약별로 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는 금융감독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생명보험협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자, 제3보험의 모집 자격은요. 우리 생명보험 설계사 모집 자격에 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등록기관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고요. 이거 보험연수원, 금융감독원 바꿔서 문제 많이 나고 금융위원회가 업무적 처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위임하고 있죠. 어디 위임하고 있어요? 보험협회에 위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보험과 제3보험을 모집하시려면 생명보험협회에 손해보험과 제3보험을 모집하시려면 손해보험협회에 등록하시면 되고요. 제3보험협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3보험만 모집하겠다. 그러면 양 협회 중에 한 곳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예,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양쪽에 다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앞쪽에 제3보험 업을 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허가 기준이죠. 보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밑에 등록 요건은 생명보험 설계사하고 똑같습니다. 예, 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 과정을 이수해야 되죠. 교육은 20시간 이상 받으셔야 되고요. 제3보험 설계사 시험 합격하셔야 되고요. 교육 받으셨으면 1년 이내에 합격하셔야 되고 합격하셨으면 1년 이내에 교육 받으셔야 되고 경력자다. 그러면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셔야 되고 그때 등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3보험 대리점, 제3보험 중개사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역시 설계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부여가 되고요. 제3보험의 특징은요. 일단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겸용이 금지되는 게 원칙이에요. 왜? 생명보험은 신체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그래서 보험기간이 막 종신이고요. 질병 같은 걸로 막 크게 갑자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손해보험은 단기적이고 거대합니다. 갑자기 불이 나서 건물 전체가 한꺼번에 타면 짧고 그다음에 그 위험은 되게 커지는 거죠. 요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 맞는 걸 골라라 할 때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와요. 바꿔서 나오겠죠. 생명보험은 단기 거대 위험을 담보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겸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건데 제3보험에서는 겸용을 허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제3보험에서도 겸용은 금지한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요. 조심하실 거는 주계약의 사망보장은 불가능하고요. 사망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약 형태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생명보험은 이 질병사망담보에 대한 특약, 질병사망담보특약에 대해서 어떠한 제약 조건도 없어요. 근데 손해보험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를 기억하셔야 되죠. 보험 기간은 80세 만기까지 할 수 있고요. 가입 금액은 1인당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질병사망담보특약이 가능한 경우를 고르시오.
생명보험 몇 년에 얼마, 뭐 손해보험 몇 년에 얼마. 그게 이제 위에 있는 지문이에요. 거기 체크해 두신 거 보면 손해보험사 90세 만기 2억 원. 이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80세까지인데 90세니까. 생명보험회사 90세 만기 5억 원.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요. 맨 밑에 보면 질병사망담보특약은 3억 원을 가입할 때 생손보에서 공통으로 개발 가능한 보장담보다 틀린 거죠. 3억 원이면 2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만들 수 없다 이런 거고요. 또 가끔 가다가 맞는 거 틀리는 거 골라라 할 때 손해보험의 질병사망담보특약의 보험기간은 100세 만기까지 가능하다. 틀린 지문이죠. 80세. 그래서 여러분이 80세 2억 원 꼭 기억해 두시고 보험사고의 대상과 보험금 지급 방법인데요.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 손해보험은 재산상 손해, 재산보험은 둘 다죠. 그래서 상해, 질병, 간병 세 가지 기억하시고 보험금 지급 방법, 생명보험은 정액으로 주로 지급하고요.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를 지급하고요. 제3보험은 정액도 가능하고 실손도 가능하죠. 근데 시험 문제에는 재산보험은 정액 보상만 가능하다. 이런 거 틀린 거고요. 정액은요, 뭐 진단비 얼마, 수술비 얼마, 위로금 얼마, 입원 일당 하루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라면 실손보상은 치료비, 전체적으로 치료하시고 나서 들어간 비용을 보상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두 가지가 다 같이 가능하다. 요거 챙겨두시고요.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보험에 가입해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거잖아요. 그게 피보험 이익인데요. 보험 계약의 목적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얘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잘 챙겨두셔야 돼요. 그 이익은 기분이 좋다로 끝나면 안 되고 돈으로 확정적으로 표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금전으로 산정돼야죠. 불나면 50억, 자동차 전손되면 3,60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산정이 돼야 되고 그 사고의 존재, 피보험 이익의 존재 여부와 귀속이 보험 사고 전에 확정돼야 되죠. 예를 들면 자동차가 전손되면 3,600만 원, 이건 사고가 안 나더라도 정해져 있어야 돼요. 사고가 나봐야 안다 그러면 금액을 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험 사고 전에 확정돼야 되는데 보험사고 후에 확정돼야 된다는 지문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 잘 챙기시고 피보험 이익의 최고 한도는 목적물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자동차가 3,600만 원인데 1억 원 보험 가입하고 만약에 전손되면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면 도덕적인 위험이 있는 거죠. 다들 보험 와장창 들어놓고 자동차 폐차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보험 이익을 최고 한도로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보험 목적물의 가치를 저희가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데 가액을 초과해서 가입하는 초과 보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 자동차가 3,600만 원짜리면 보험은 맥시멈 최고 3,600까지 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최고 한도를 최소 한도로 시험 문제 내기도 하고요. 밑에 보면 손해보험은 이 피보험 이익이 필수적인 요소예요. 생명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손해보험은 재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내 자동차가 파손됐다, 수리비가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1,000만 원 받는 게 피보험 이익이잖아요. 근데 생명보험은 사람의 신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이걸 금전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제가 사망을 해서 2억 원을 받았다고 해서 남는 건지 모자란 건지 좋은 건지 이거를 금전적으로 산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생명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밑에 보면 시험 문제에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거는 이제 틀린 지문이죠. 손해보험이 아니라 생명보험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밑에 이제 계산 문제처럼 복잡하게 나온 문제가 하나 있는데 보실게요. 구입 가격이 2,000만 원이고요. 현재 가치가 500만 원이고요. 10년 후 가치가 100만 원이에요. 이 보험의 피보험 이익은 얼마냐? 자, 만약에 이 보험 목적물이 지금 사라졌다. 그럼 전 얼마 받는 거예요? 500만 원 받겠죠. 현재 가치가 500만 원이니까 피보험 이익이라는 것은 보험 목적물의 현재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00만 원이에요. 마치 뭔가를 막 계산해야 되는 것처럼 복잡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피보험 이익은 보험 목적물의 현재 가치다.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 잘 해두시고요. 자, 보험 구분을 보면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 보험 사고를 보면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이고요. 손해보험은 주로 재산이고요. 제3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이죠. 그러면 사람을 목적물로 하는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없지요. 그런데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에는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고요. 생명보험하고 재산보험은 일단 정액 보상해야 되겠죠. 피보험 이익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 정액으로 보상하고,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실제 손해를 보상하고, 우리 제3보험은 정액도 가능하고 실손도 가능하다 그랬죠.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은 사람을 목적물로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피보험자가 아파야 되고 다쳐야 되고 사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손해보험은 재산을 주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권리자예요. 화재보험의 피보험자는 건물주고요.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는 자동차 소유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고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란 뜻이고요. 생명보험은 종신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주로 장기, 손해보험은 1년짜리,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1년에 한 번씩 가입하잖아요. 주로 단기인데 재산보험은 단기, 장기 모두 가능하다. 자, 재산보험은 보험기간을 장기로 해서 상품을 개발할 수 없다. 장단기 모두 가능하고요. 재산보험은 실손보험이 원칙이다. 정액보험, 실손보험 다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자, 재산보험의 설계 기준은요. 첫 번째, 재산보험 상품은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이에요.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보다 나중에 받는 환급금이 더 많을 수 없는 보험이고요.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다. 틀린 거고,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는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이거를 뭐 해약 환급금, 기납입보험료 또는 지문에 있는 것처럼 기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 아니에요. 계약자 적립금 지급하고요. 예를 들면 질병보험을 가입했는데 교통사고, 상해로 사망했다든지, 상해보험 가입했는데 질병으로 사망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계약자 적립금액 지급하고 끝난다는 것이고, 재산보험은 정액, 실손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비 같은 경우는 1회당 정액으로 나가고요. 실손 보상 급부가 있다면 다른 보험회사에 비슷한 그런 그 보험을 가입한 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거를 중복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중복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개 보험이 있으니까 실제 손해를 보상해야 되니까 각각의 보험회사가 가입 금액별로 비례해서 그만큼만 보상하는 비례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거. 요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보험 가입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정액 보상형 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에 비례 보상한다. 정액 보상형이 아니라 실손 보상형이 되겠죠. 이렇게 헷갈리게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산보험의 개념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